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4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이라든지 참고해보고 싶다,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녁 방송이랑 일요일 아침 저녁 방송을 못 하거든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사실 업로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NBA 분석은 총 8가지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분석이랑 한번 잘 맞춰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8가지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랑 휴스턴 경기 먼저 볼게요. 디트로이트, 휴스턴.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흐름이 괜찮죠. 흐름이 괜찮은데 4연승 구간에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뉴올리언즈 만나서 112대 104 8점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그때 당시에 커닝햄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뉴올리언즈를 잡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잘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가 경기당 평균 실점이 109.93실점, 리그 전체 3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8.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97.6실점씩을 내주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면서 뺏는 수비 주로 가져가면서 높은 컨택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휴스턴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와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 결과는 122대 128, 6점 차 패를 당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냥 패배를 당한 것도 아니라 연장까지 가서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탐슨이 41분 54초, 뭐 주란트 같은 경우에도 44분 02초,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군 같은 경우에도 37분 33초,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내일 백투백 원정을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슐턴이 이제 팀 득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심지어 연장 뛰고 백투백 이동거리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이거 종합해 보면은 템포 자체는 디트로이트가 주도하는 다운템포 경기에다가 휴턴의 뭐 상성 아니면 최근 흐름 경기장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거 휴턴이 공수 밸런스 맞추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디트로이트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디트 승이라든지 아니면 4.5 마헨 아니면 218.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트 승, 마헨, 언더 가능성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 피닉스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피닉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거든요. 홈팀 애틀란타가 직전 멤피스 전에서 4연패 장주를 끊어내기는 했지만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이제 1승 4패죠.
동일기간 평균 득점이 112.4득점에다가 실점이 124.8실점을 내어주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3.4거든요. 리그 전체 27위 수준. 그래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포르징기스라든지 리자스라든지 핵심 코어들의 이탈도 있고 최근에 다니엘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 이제 부진과 부상이 좀 겹쳐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길레스피가 생각보다 되게 경기력이 괜찮아요. 뭐 핸들링도 괜찮고 이제 뭐 온보이 상황에서 마무리도 괜찮고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괜찮고 마크 윌리엄스와 같이 가져가는 투맨 게임은 생각보다 효율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원들도 야투가 지금 터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틀란타의 실점에 대한 억제는 반등이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보다 떨어지는 추세에다가 3점 라인 야투, 2점 라인 야투 전부 다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틀란타는 기본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 아니면은 이제 뭐 스페이싱에 의한 득점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고요. 피닉스도 컨택 능력 자체가 조금 뛰어난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피닉스가 이 최근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피닉스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 승 아니면 2.5 바헨 아니면 234.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이랑 보스턴 경기 볼게요. 브루클린, 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많이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순수하게 지금 양 팀의 승수를 봤을 때 12승 팀과 27승 팀 간에 이런 팀 밸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테이텀도 지금 뭐 장기 결장자로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내일 경기에서는 화이트에게 휴식을 부여하거든요. 사실 뭐 화이트가 최근에 폼이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보선이 내일 경기 이후에 백투백으로 이제 일정까지 좀 잡혀 있다 보니까 화이트에게 아예 휴식을 그냥 부여합니다. 아마 모레 경기는 나오겠죠. 백투백 경기는 나오겠죠. 근데 이 보선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뭐 전체적인 야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 야투가 잘 안 터져요. 생각보다 잘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사실 이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가 3점 라인에서의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 아니면 팀 전체적인 사이즈에 대한 이점은 보선 대비했을 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선이 외곽에서의 슈팅 찬스, 오픈 찬스를 그렇게 잘 못 받을 수도 있다.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홈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선 대비 강점이 뭐냐면은 이 3번과 4번의 사이즈. 브라운과 샘 하우저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이즈적으로 가져가는 이점은 생각보다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브루클린이 외곽에서의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이 브루클린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게임을 비벼줄 만한 요소들은 군데군데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선이 백투백 이슈까지 감안한다든지 조금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비지 타임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점수가 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브루클린의 프렛 아니면은 뭐 역배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브루클린 프렛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선이 화이트까지 빠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볼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 답답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클블 세크라멘토. 자, 원정팀 세크라멘토가 이제 4연승 장줄 이후에 최근 몇 연패죠? 4연승 이후에 무난하게 지금 3연패. 사실 이제 세크라멘토가 이 슈터들의 슛감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였었고요. 게다가 이제 사보니스까지 복귀가 되면서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 세크라멘토의 슈터들에 대한 슈팅 기대치 자체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보니스도 이제 결정이 조금 길었었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출전 시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등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조금 사라진 듯한 느낌? 자, 심지어 이번 시즌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죠. 경기당 실점이 120.73 실점, 리그 전체 27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8.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7위. 포스에서의 수비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2점 허용률이 58.4%, 리그 전체 28위 수준. 게다가 이 세크라멘토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실점률이 더욱더 증가한다라는 리스크까지 가져갑니다. 이거 이제 사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메릴이라든지 뭐 갈란드가 빠져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모블리와 앨런, 그 다음에 미첼이 함께 가져가는 투맨 게임의 효율은 특히나 이런 세크라멘토 같이 포스트 수비가 안 되는 팀을 만났을 때는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미첼과 모블리 앨런 함께하는 투맨 게임 위주로 풀어갈 텐데 그 와중에도 클리블은 충분한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클리블의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클리블이 내일 경기가 있고요. 백투백으로 이제 올랜도 원정 일정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사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멤피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겠습니다. 멤피스, 뉴올리언즈. 자, 원정팀 뉴올리언즈가 대부분의 코어들이 다 복귀했어요. 대부분 복귀를 많이 했고, 네, 호버트 존스까지 조금 복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뉴올리언즈가 내일 멤피스를 만나서 일방적으로 좀 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 뉴올리언즈가 잘 되는 점이 뭐냐면은 공격과 수비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 윙 뎁스를 조금 잘 이용해 주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면서 상대 실책 유도 아니면 트랜지션 상황을 조금 이용해 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래도 이제 강점이 있는 팀이었거든요.
이거 사실 내일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차 모란트가 빠집니다. 모란트 빠지고 알다마 빠지고 피펜, 제롬, 이디, 클라까지 빠지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이 실책에 대한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또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뭐 체력적인 이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자체가 누가 더 공격을 잘할래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실책도 조금 많이 나오면서 누가 더 적은 시점을 가져갈지에 대한 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올리언즈 프레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뉴올리언즈의 5.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36.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뉴올리언즈 프렌 236.5 언더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볼게요. 오클 인디.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클이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인디애나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 4패. 이번 시즌 인디애나는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이 맞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09.93 득점, 리그 전체 29위 수준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8.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에서는 102.8 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 그래서 사실 뭐 3점 라인, 2점 라인, 자유투 라인에서도 야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더욱더 야투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팀이고요. 오클라호마의 타이탄 수비를 과연 벗겨낼 수 있을지 실책에 대한 비율이 많이 나오면서 포지션에 대한 기회도 오클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뭐 시약함이 최근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시약함 같은 경우에도 집중 견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3쿼터 이후부터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좀 아쉽고. 반면에 홈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은 되게 좋아요. 사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121.6득점에다가 103.4실점씩 경기를 가져오는데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뭐 하튼이라든지 토픽, 젤런, 카루소, 미첼까지 빠져 있는 데다가 제일린이라든지 위긴스까지 GTD에 걸리는 상황, 100%의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뎁스가 너무 많이 얇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는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높은 기준점 자체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일 오클라호마가 좀 가비지 타임을 가져갔을 때, 얘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만큼의 선수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사실, 뭐, 승패 예측보다도 흐름만 조금 예측해 보자면은, 인디애나의 득점 기대치가 높지 않고요 템포 자체도 다운 템포로 가져가는 경기다. 오클라호마가 조금 빠르게 가비지를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봤을 때, 227.5 기준 언더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미러키 덴버 볼게요. 미러키 덴버.
자, 이 매치업은 덴버가 이제 백투백 1중이죠. 덴버가 백투백 1중인데 오늘 워싱턴을 만나서 107대 97, 10점 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네, 백투백 1중으로 미러키의 원정을 떠나는 일정. 조금 빡빡합니다, 일정이. 뭐 이동거리까지 있는 상황이고 백투백인데 이동거리까지 있는 상황이고 뭐 뎁스는 조금 얇아져 있죠. 뭐 요키치, 존슨, 브라운까지 빠지면서. 근데 사실 덴버가 최근에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비 코트에서의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를 조금 많이 써주고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기는 하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대인 방어 능력에다가 컨택 능력, 수비 코트에서의 많은 에너지를 써주면서 실점률 자체가 되게 억제가 잘 되고 있어요. 반면에 홈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는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공격 옵션을 다운템포에다가 지공 위주, 뭐 시간 다 쓰고 미드레인지나 외곽에서의 뭐 이런 터프샷도 되게 많은 팀이고, 뭐 쿤보가 막혔을 때는 사실 답이 없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효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수 화력 싸움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을 때는 덴버가 크게 밀릴 만한 지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덴버의 6.5 프레임 가능성 아니면 222.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덴버 프렌 222.5 언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포틀랜드 토론토 경기 볼게요. 포틀랜드 토론토. 자, 홈팀 포틀랜드가 백투백이죠. 얘네도 백투백 일정인데 오늘 마이애미와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 자체는 뭐 수월하게 이겨냈습니다. 127대 110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다만 아직까지 주루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게다가 이제 아브디아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3쿼터 중반부터 아마 못 나왔거든요, 오늘. 등 쪽에 이제 부상이 원래부터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서 아마 내일 경기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루도 그렇고 아브디아도 그렇고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 지금 뭐 포틀랜드가 4연승 구간, 흐름이 좋은 구간인 건 맞지만 팀 뎁스는 명확하게 좀 얇아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포틀랜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책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러 자원이 좀 부족하고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내일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 괜찮아요. 골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크 만나서 연승 구간 들어왔고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뺏는 수비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고 그리고 사실 내일 베럿까지 복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퀴클리, 베럿, 뭐 스카티 반즈 이런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손질 자체가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팀 야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스전 외곽 미쳤었죠? 전경기. 전경기도 야투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사실 양 팀의 상성이라든지 최근의 경기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토론토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매치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려 보겠습니다. 토론토 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까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토 승 아니면 4.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내일 점심 방송까지는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은데 내일 저녁, 일요일날 아침 저녁 아마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튜브 형님들 다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먼저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